자, 이제 왼쪽 70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갑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점거 들어가죠. 자기한테 본권 없음을 잘 알고 악의점이죠. 을은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아무런 점유할 권리, 본권 없다는 걸 잘 알고 점유. 악의. 자, 을이 여기서 1년쯤 살다가 서류를 위조해서 병한테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병이란 사람은 을이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 믿고 5억 주고 건물을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도 하고 현재 점유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암놈 등기가 위조 등기 무효니까 암놈 등기가 무효면 지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없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병도 아무런 소유권, 지는 소유자를 믿고 살지만 사실은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없죠. 하지만 지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게 바로 선의점이죠. 선의. 그래서 본권 없는 점유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에는 잘 알면서 점유하는 악의 점유가 있고, 병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지 건물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었죠.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 갑이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자기 건물이 을로 매매로 이전됐고 위조 등기로 박았죠. 다시 병한테 또 이전돼서 현재 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찾아오는 거예요. 팔기 전에는 을을 찾아올 거고 병한테 을이 판 후에는 병을 찾아오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 너 임마 을한테 사기당한 거야. 이 자식이 서류 위조해서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너한테 팔아먹은 거야. 이거 내 건물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든 병이든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돌려줘 하면 건물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본권소가 들어오면 점유자들은 본권이 없기 때문에 패소하는 거예요. 선의도 패소하고 악의도 당연히 패소하겠죠. 문제는 소유자,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을 회복하려는 회복자가 되는 거고, 얘들 두 사람이 점유자죠.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이게 점유자와 지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소유자, 회복자 사이의 관계.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얘 병이 1년 동안 이 건물에서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점유 1년 동안 지가 살면 사용이익, 지가 살면 사용이익, 그 다음에 지가 안 살고 건물 사서 세 줄 수도 있죠. 임료가 과실이죠.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줘서 월세 받으면 과실. 1년 동안 월세로 받은 게 만약 2천만 원이다. 그럼 임료 상당액이 2천만 원이다. 갑이 병을 찾아왔을 때 병은 당연히 건물은 돌려줘야 되고, 이 1년 동안 남의 건물, 갑 건물에서 살았으니까 이 사용이익,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되느냐. 그 문제, 과실 문제. 두 번째, 혹시나 을이나 병이 이 건물을 홀라당 태워버렸다. 건물, 얘들 잘못으로 멸실시켜버리면 갑은 당연히 내 건물을 왜 홀라당 불태웠니? 건물값 내놔.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문제. 손해배상. 세 번째, 건물에 을이 살든 병이 살든 비용이 지출될 수 있겠죠. 비용은 다시 종류가 두 개예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필요비, 보존비, 필요비. 병이든 을이든 장사 잘해보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결과 5천만 원 공사비 투하했는데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시가가 1억이 상승, 가액 증가가 일어났더라. 이게 바로 유익비예요. 비용 문제. 을이든 병이든 건물은 돌려주고 있는데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유익비 5천이나 시가상승 1억 주세요.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세 가지 문제예요. 과실 문제,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 세 번째 필요비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 문제. 자, 병은 2천만 원 받고 싶겠고 안 돌려주고 싶겠고 비용도 받아내고 싶겠죠. 자기 사기당한 피해자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갑하고 병이 막 싸우지 말라고 딱 법조문 3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법조문 3개예요. 법조문. 소유자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올 때 점유자와 회복자의 사이 관계에 관한 법조문 3개. 자, 첫 번째 과실 문제죠. 과실은 2천만 원 법조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쫙 구별하죠. 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기억 별 3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기억.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조소 월세 받으면 임료 과실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 자, 따라서 선의 점유자 병이겠죠. 병은 건물은 돌려줘도 1년 동안 임대료 과실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된다. 그게 이제 2번하고 기억 왕별이죠. 동그라미 2번하고 기억이 두 개가 왕별. 선의 점유자는 이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 없다. 동그라미. 반환 의무 절대 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선의 동그라미하고 반환 의무는 없다로 끝내야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 기억도 선의 점유자 나왔으면은 소수로 가요. 두 번째 맨 마지막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어요. 반환 의무 없어요. 부당이득 4글자가 뜨든 사용이익 4글자가 뜨든 중요한 건 선의 점유자는 절대 반환할 의무 없다. 이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니까. 취득한다는 얘기는 안 돌려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선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과실 임대료 2천만 원은 반환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악의 점유자 갑니다. 이제 밑에는 안 중요해요.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 1번하고 기억 이게 두 개가 별 3개죠. 자, 여기도 엄청 나옵니다. 악의 점유자 이놈이죠. 도둑놈 무단증거자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무단증거한 이 을은 악의 점유자는 법이 안 도와주겠죠. 그래서 과실 반환하세요. 소비했어? 그럼 소수로 가요. 대가로 보상하세요. 하나 더. 당신 네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네 잘못으로 월세 못 받았다고? 그럼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기 때문에 대가로 마찬가지 보상하세요. 자, 결국 봐봐요. 악의 점유자는 지문이 3개가 나와요. 과실을 반환해라. 지문 하나. 혹시 소비했어? 그러면 소수로 가요. 대가로 보상해. 지문 셋. 네 잘못으로 수취, 훼손 수취 못해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훼손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잘못 과자예요.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다면 역시 대가로 보상해. 결국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뭔가를 돌려주란 얘기예요. 과실 자체를 돌려주든지 대가로 돌려주든지. 하지만 선의가 나오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과실 사용액 이런 거 절대 반환 의무 없다. 그래서 소수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했어요. 소비했어요. 대가 보상하세요. 당신 잘못으로 수취 못했어요. 역시 대가 보상하세요. 자, 그럼 하나 더. 기억. 별 3개. 악의 점유자가 지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만 대가 보상하는 거지 지 잘못이 없었다면 아무리 도둑놈 악이라 하더라도 대가 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 과실로 잘못으로 수취 못했는지 지 잘못 없이 수취 못했는지 그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장난칩니다. 기억.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1번하고 기억 잘 나와요. 특히 1번이 더 잘 나옵니다. 본문이.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안 돌려줘도 된다. 하지만 악의 점유자 이 도둑놈이죠. 느낌 왔어. 이 도둑놈 너는 1년 동안 임료 2천만 원 식당에서 너는 돌려줘라. 썼어? 대가로 보상해라. 네 잘못으로 수취 못했어? 대가로 보상해라. 결국 도둑놈은 다 돌려줘라.
선의 점유자는 병을 생각하시고 사기당한 피해자죠. 나한테 소유권 있다 믿고 본권 있다 믿고 살았는데 사기당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본권 있다 믿고 도둑놈 아니니까 과실은 취득하세요. 안 돌려줘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 아이고 숫자 지워버렸네. 여기가 넘버 원입니다. 여기가 멸실, 저 건물을 점유자의 잘못, 지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켜버리죠. 갑이죠. 갑. 소유자, 회복자. 자, 병이든 을이든 점유자들, 얘들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점유하는 건물이 점유자, 을 또는 병의 책임 있는 사유, 얘들 잘못으로 멸실 훼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다가 불태울 수도 있고 병이 식당하다가 불태워서 날려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갑은 을이 팔기 전에 얘가 홀라당 불태우면 얘가 건물 불태워서 멸실시켰기 때문에 건물값 내놔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놈이죠. 건물값 전부 내놔 할 수 있어요. 5억 내놔 할 수 있어. 문제는 이 사람은 그래도 본권이다 믿은 선의 점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달라져요. 자, 병 입장에서는 갑이 회복자가 찾아오기 전에는 이 본권은 소유권이죠. 내 건물이라 믿고 소유권 있다 믿고 즉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내 건물이요. 따라서 선이면서 본권이다 믿었고 선이고 소유권 자주의 근간이죠. 선이면서 자주로 살고 있었죠. 내 건물이라 믿고 선이. 근데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자주죠. 세입자가 아니니까. 이와 같이 내 건물이라 믿고 전면이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내 건물이니까 지가 일부러 무너뜨려도 되고요. 없애도 되고요. 철거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 잘못으로 불을 낼 수도 있고요. 일부러 철거해서 나 더 높은 건물 세워야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내 건물이니까. 따라서 우리 법은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이 건물의 잘못으로 홀라당 불태웠다 하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하라고 법이 해놔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새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일시 철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이 찾아온 거지. 빈 맨 땅만 있겠죠. 그러면 현존하는 이익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병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는 철거 후 새로 멋진 건물 올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건물이고 나는 사기당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사가 주면 돼요. 즉 손해배상 빵원이에요. 빵원.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의미예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해라. 그 의미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해라.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할게요. 을이 병한테 매매로 판 게 아니라 세를 줬다고 해봐요. 임대차. 그러면 이 병은 임차인으로서 세 사는 세입자죠. 그러면 임차인은 당연히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일 거고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세입자는 지상전세 임차인 직접 점유자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자, 타주는 홀라당 불태웠다고 해봐. 세입자가 불내면 안 되죠. 잘 관리해야지.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나 철거 후 새로 올릴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 지 건물 아니까. 따라서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선이라도 건물값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건물값 전부. 결국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선이면서 자주까지 해당돼야 돼요. 선이면서 and 자주. 즉 내 건물이라 믿고 소유권이 있다 믿고 점유한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이고 악의 점유자 또 도둑놈이나 또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자 갑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즉 점유자 잘못으로 멸실했어요. 불태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저 도둑놈이니까 너는 손해 전부 배상해라. 이해 갔죠? 도둑놈은 손해 전부 건물값 전부. 하지만 본권 있다 믿은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해라. 현존이익 배상. 그러면 선의하고 지금 악의만 구별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래. 소유의 의사가 없다. 누구? 이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예요. 타주 점유자,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는 원래 현존이익인데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해라. 그래서 타주 점유자는 전부 배상이에요. 전부 배상. 아무리 선이라도. 결국 이걸 정리하면 선이면서 자주해야지 현존이익 배상. 악의 점유자 전부 배상하세요. 타주 점유자 당신이 아무리 선이라도 선이 현혹되면 안 돼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예요. 그래서 악의 또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전부 배상입니다. 전부 배상. 그래서 이놈이 13번 나왔어요. 13번. 넘버1입니다. 점유권에서 넘버1. 외워야겠죠? 머리째 닦게요. 선, 자는 현존이익, 악, 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외워요. 선자는 현존이익, 악, 잠깐 쉬어. 또는이니까. 잠깐 쉬어. 악, 잠깐 쉬고. 타는 손해 전부. 그래서 선자는 붙어야 돼. 엔드니까. 선이면서 동시에 자주해야 돼요. 선자는 현존이익, 악, 타는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정답 지문입니다. 선의 자주 오른쪽 동그라미 1번 왕별이죠. 점유하는 저 건물이 점유자의 잘못,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됐다면 나왔어. 선의 동그라미, 자주 동그라미. 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제 줄여서 해야겠죠?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 말을 줄이는 거예요. 현존이익 배상. 자. 목차 바뀝니다. 방거로 2번. 악의 점유자 또는 타주 점유자죠. 자, 동그라미 1번. 왕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 악의 점유자, 악의 동그라미, 악의 점유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괄호 열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타주 점유자죠.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손이라도 손해 전부 배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악의 점유자 전부 배상해. 타주 점유자 전부 배상해. 이렇게. 그래서 선이면서 자주 선자는 현존이익, 악, 타는 손해 전부 배상. 전부. 이렇게 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 위에 33이 있죠. 왜 33이 있을까? 제가 다 34만 박아야 되는데 삭제 내 시야에서 벗어나네야. 삭제 내 시야에서 편집할 때 33의 기출이야. 33의 기출은 다 지우고 34를 박잖아요. 그 왼쪽도 하나 있더라고. 악의 점유자 동그라미 1번 있죠. 두 번 대가 보상해라. 33의 밑줄 정답 지문이죠. 원래 제가 이걸 삭제해야 돼. 33회. 그 다음에 34의 기출을 다 이제 박았잖아요. 이 두 놈이 제 편집할 때 제 시야에서 33을 제가 못 본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어. 삭제되기 싫었어. 삭제되기. 너 내년에는 삭제될 거야. 아니지. 35로 바뀔 수 있겠죠. 올해 나온다면. 그래서 잘 나오죠? 잘 나와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정답 지문이고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고 어긋내면 X 지문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어긋냅니다. 그럼 뭘 가장 장난을 많이 치겠어요? 이놈을 장난치지. 왜? 선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선의 악이 거기 장난치겠죠. 타주 점유자가 선이라면 현존이익 배상이 어마어마하게 장난치. X예요. X. 타주가 나면 선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타주가 나면 무조건 전부예요. 선의에서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악이
또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로 연결되어야 맞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이제 세 번째 문제 비용 갑니다. 필요비, 유익비. 자, 그러면 필요유익비. 자, 아까 소 제기된 때로부터 방금 생각났어. 과실할 때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비용 설명하고 그거 해드릴게요. 왜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아기로 선의를 보는지 방금 생각났어. 아까 과실할 때는 또 깜빡했어. 자, 비용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비용 다 나올 수 있다. 비용 청구권 인정된다. 왕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죠. 기억하고 같이 왕별. 점유물에 관한 비용 상한 청구권은 도둑놈 아기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말이죠. 아기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달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기 점유 도둑놈도 비용 달라할 수 있다. 제가 이유 설명했어요. 1월달에 비용은 여기 있네. 비용은 실비다. 실비. 어차피 값이 보일러 고쳐야 되고 돌려받아서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시가상승을 일으켜줬으면 아무리 도둑놈이 시가상승을 일으켜줘 그 이익은 값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비용 청구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정답 지문인 거 잘 나오고 아니 뭔 도둑놈한테 비용을 청구권을 줘. 이런 게 어딨어. 이 도둑놈 악이죠. 이제 나쁜 놈이죠. 줍니다. 실비니까 실비. 그래서 항상 우리 느낌대로 찍으면 다 답 사이로 막 가요. 그래서 민법은 찍었다 하면 다 틀려요. 총칙 특히. 총칙은 선의가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악의가 막 보대요. 느낌으로 찍는 순간 다 답 사이로 막 가버려.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 정확히. 이런 것도 느낌으로 찍으면 악의 점유자니까 도둑놈이니까 비용 안 주겠지. 아니야. 인정되는 거예요. 실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안 헷갈리죠. 실비. 자, 그러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작년 34일 정답 지문이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나머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히 알면 돼요. 자, 필요비. 자, 동그라미 2번 왕별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왕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자, 봐요. 병이에요. 병은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지한테 이 건물 소유권이 있다 믿고 점유한 선의점유죠.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갑이 찾아온 순간 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그거 할게요. 같이 할게요. 과실 어차피 과실이니까. 갑이 찾아왔어. 병, 너 우리한테 사기당한 거야. 우리 서류 위조해서 너한테 판 거야. 이건 내 건물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의 물청. 그러면 병은 갑의 말을 듣고 확인을 해봐야지. 갑이 그랬거든. 을 현재 교도소가 있어. 사기죄로. 그러니까 너 빨리 그냥 건물 돌려줘. 근데 병은 갑의 말을 듣고도 쉽게 돌려주기 싫죠. 왜?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심정이 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그 말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갑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소송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갑은 법대로 해버리져라. 그 말 들으면 이제 소송해야 돼요. 소송.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1심이 보통 1년 걸려요. 자, 소유자가 선의점유자 병을 상대로 본권에 대한 소송 제기했죠. 당연히 갑이 이겨요? 병이 이겨요? 당연히 갑이 이기면 항상 소유자가 이기고 점유자는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패소로 나오는 거예요. 본권이 없기 때문에. 판결, 재판이 났죠.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어. 항소 안 하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요. 판결, 재판 끝났다 그러면 판결 확정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봐봐요. 병 입장에서 갑이 너 사기당했으니까 내 건물이니까 당신은 본권 없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애초에 이렇게 말해올 때 돌려줬으면 이런 갑이 고생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일단 법대로서 버틴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리 선의점유자라도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선의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뜨겠죠. 선의점유자도 패소하면 재판 끝난 이때부터 악의로 보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린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송을 제기한 1년 전으로 거슬려 올려서 이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가 아까 법조문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보는데 언제부터? 소제기 시로부터 갑이 소제기된 때, 즉 1년 전으로 소송 제기한 때로 이때부터 악의로 봐요. 왜 그러느냐? 자, 선의 점유자는 지금까지 1년 살았고 1년 동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안 돌려줘도 되죠. 그러면 이때 또 소송 제기했고 또 1년 걸리 2년 동안 선의로 계속 보면 2년 동안 과실 그럼 4천만이 되겠죠. 4천만 안 돌려주고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악의로 바뀐다면 재판 끝난 때. 왜 이때도 선이니까 이걸 막자는 거예요. 법이. 따라서 열로 소급시키면 그동안 1년 살았잖아요. 찾아오기 전까지 1년 동안은 선이니까 2천만 안 돌려줘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버틴 바람에 병이 버틴 바람에 갑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기간이 또 1년 걸렸잖아요. 이때 1년 또 2천만 원 생길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2천이니까 1년에. 이 임대료만큼은 소급시켜서 악의 시점을 소급시켜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과실은 악의 점유자로서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왜 선의 점유자가 자 법조문 볼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네. 선의 점유자가 병이 갑이 제기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본권 소송에서 항상 선의는 본권 없기 때문에 집니다. 그러면 판결문에서 병 당신은 소유권 없는 거에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내 건물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됐겠죠. 그래서 본권소에 패소하면 선의가 이제는 악의로 바뀌어요. 문제는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갑이 소송을 제기한 그때로부터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즉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판결 확정 시가 재판 끝난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판결 확정 시 악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판결 확정 시 X예요. X. 꼭 장난은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이렇게 연결돼야지 판결 확정된 때부터 악의 그러면 무조건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 의미예요. 소제기 후는 이때부터 악의로 봐서 그 후 소송기간 1년 동안 취득한 과실 2천만 원은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눈팅 한번 해야 돼 법조문. 자 추정력에서 제2항이에요. 제2항. 선의 점유자라도 여기 있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했다면 악의로 바뀌는데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느냐?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소 제기된 때로부터 이렇게 까꿀로 외우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그냥 패소한 때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이렇게 외우거든요. 보통 그렇게 공부하면 그냥 단순 암기가 되는 거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당연히 지는 거야. 본권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는 재판에서 당신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닌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느냐? 소 제기된 때. 그래서 갑이 소송 제기한 재판 끝난 때 이때죠. 거슬러 올라간다니 1년을. 그래서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따라서 소 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죠. 악의 점유자니까 과실 반환해라. 이 지문까지 있어요. 이 지문까지. 소제기 후 취득한 과실은 이제는 악이니까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지문은 최고로 난이도 상이죠. 그냥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이 법 조문이라도 정확하게 해줘.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느냐? 갑이 소송을 제기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린다. 재판 끝난 때 아니다. 소 제기된 때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점유자 과실해야겠죠. 왕별자리 어딨냐? 여기네. 자 봐봐요. 선의 점유자는 1년 동안 취득한 과실 사용액 안 돌려줘도 돼요. 자 그러면 병이 여기서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100만 원 주세요 할 권리 있죠. 필요비 주세요 할 수 있어. 하지만 법이 병한테 그런 거예요. 병, 너 선이잖아. 너 2천만 원 과실은 우리가 법이에요.
우리가 너 안 돌려주게 너 취득하라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줬잖아. 그러면 네가 보일러 수리한 필요비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가반대 청구하지 마. 너 2천만 원 우리가 안 돌려주게 해줬잖아. 그러면 필요비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네가 감당해. 이거예요. 2천만 원 안 돌려도 되니까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감당해. 굳이 가반대 또 100만 원까지 받아내려고 하니 그거예요. 법 조문이에요. 엄마엄마게 나와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결국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를 겠어요? 선의 점유자겠죠.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당신은 선의 점유자에서 우리 법이 과실을 취득하게 해줬으니까 2천만 원 생각하면 이가 가요. 당신은 선의 점유자에서 2천만 원을 안 돌려줘도 되니까 통상 발생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감당해요. 달라지 마세요. 달라지 마세요. 자, 이것도 법조문에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거 왕별이니까 정확히 외워보래요. 자, 봐봐요. 점유자가 여기에요. 단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비 조문 제1항에 있어요. 원래는 필요비 달라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예요. 언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이제 과실 취득하려면 당연히 선의 점유자, 악의는 과실 취득 못하니까. 우리 시험 지문은 그냥 점유자가 이 법점 여기서부터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선의 점유자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그럼 통상의 필요비가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고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과실을 월세를 1년 동안 2천만 원 올려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금액이 확 비교되잖아.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니까 100만 원쯤은 달라지 마세요. 제가 모든 금액을 정할 때도 다 이런 거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대충 안 해요. 2천만 원 안 돌려도 되니까 과실 취득했으니까 보일러 수리비는 계속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달라지 마세요. 당신이 좀 감당해. 엄청 나옵니다. 그게 2번이었죠. 그게 정확히 외워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달라하지 못한다.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놈도 엄청 나오고 엄청 정답집이네요.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유익비죠. 1번, 2번 별 3개. 여기도 잘 나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계량비, 이게 바로 유익비예요. 자,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시가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이 경우에 한해 지출 금액 또는 시가상승분, 증가액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갑이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를 회복자 동그라미, 가액 증가 현존할 것 여기하고 둘 중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이 두 개를 장난쳐.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봐봐. 5천만 원 지출했는데 시가상승이 5억에서 6억, 1억 시가상승이 일어났죠. 이게 가액 증가예요. 이와 같이 가액 증가, 시가상승이 일어나야 유익비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을류, 시가상승 이익은.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를 병은 시가상승분 1억을 받고 싶겠지만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점유자한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권을 주지 않느냐? 점유자는 아무리 선이어도 본권 없죠? 본권 없이 점유한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지출금액 5천만 원입니다. 시가상승분 1억 났습니다. 그러면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텐데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작은 금액 준다고 하겠죠. 그래서 갑은 둘 중 하나인 회복자가 선택해서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갑은 알겠어요. 좀 낮은 금액에 5천만 원 드려야겠네. 5천만 원 선택해서 이제 그러면 5천만 원 주세요 하겠죠. 문제는 갑은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큰 돈이죠. 5천만 원 없어 현금이. 병한테 사정하죠. 병 5천만 원 큰 돈 내가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한 6개월 할부로 끊어주세요. 아니면 6개월 뒤에 갚아드릴게요. 그럼 병은 이 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방 빼야 돼요. 이 사람 건물 돌려줘야 되죠. 방 빼야 되니까 돈 100만 원이 급하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회복자 갑은 법원으로 가면 돼요. 법원으로 고고.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뒤로 미뤄줄 수 있다. 뭐만?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유익비만 법원은 회복자 갑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뒤로 미뤄줄 수 있다. 이렇게 읽어요. 상환기간, 유익비 돌려주는 기간을 뒤로, 변제기를 뒤로 법원은 미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에서 나오는 지문 2개예요. 1번하고 2번. 1번이 2번보다 더 잘 나옵니다. 1번이 가액증가 현존할 것 거기하고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저 회복자 자리에 점유자 선택으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자 선택합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이 정도 하면 점유권에서 거의 다 맞춥니다. 여기까지 한 것만 달달달 하면 한두 개 뭐 모르는 거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또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했어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갑니다.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물처, 자, 오른쪽. 일단 법조문 봐요. 이 법조문. 점유자가 침탈당해야 됩니다. 도둑놈이 내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유하던 내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가면 나는 점유권으로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이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예요. 그러면 근거가 점유권이고 그냥 해. 종류는 3개가 똑같이 있어요. 왼쪽 교재 봐봐요. 72페이지 점유보호청구권 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이게 바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오른쪽 맨 밑에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한 장 넘겨봐요. 목차 보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결국 물권적 청구권 종류 3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중 시험은 압도적으로 반환 청구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셔서 자, 전문 봐요. 침탈 당해야 돼요. 갑이 지 가방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침탈, 훔쳐갑니다. 훔쳐. 그러면 도둑놈이 이 가방을 현재 훔쳐서 점유하고 있겠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소유권 본권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본권 소유권 아니고 점유권 하고 있죠. 이게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 저 점자 대신 소유물 반환 청구. 소자가 나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본권. 점자가 나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소유물 반환인지 점유물 반환인지.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침탈당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다면 내 물건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망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는 행사해줘라. 제척기간. 그래서 도둑 맞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까지 1년 안에 해야 돼요. 출소기간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법조문 제2항 때문에 법을 펴놓은 거예요. 이거 처음에요. 이 도둑놈이 훔친 가방을 당연히 돈 받고 팔렸겠죠. 작물로. 자, 우리 병한테 매매로 팔죠. 자, 그러면 병은 항상 3자죠. 이놈은 매매로 산 특별 승계인이라는 또 용어가 나와요. 자, 우리 특정 승계인은 했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할 때 이 정자를 우리 법은 또 별로도 표시해. 똑같은 말이에요.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 특별 승계인도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병은 당연히 우리 훔친 작물인 줄 모르고 산 선의의 특별 승계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은 너 혹시 도둑놈이 이미 팔아서 이놈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제2항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3자 보여줍니다. 전항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의뢰,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요.
좀 어려우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다 넣어버려.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이놈이 장부인지 한 악이라면 악의한테는 당연히 들이댈 수 있겠지. 그래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조문 3개를 다 받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이 3개를 외웁니다. 요건 3개. 침탈당해야 돼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까지, 이게 출소가 소송 나갈 줄이에요. 소송까지 1년 내에 하세요. 침탈당해야 됩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까지 제기한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제척기간. 자, 그러면 당연히 보조자 간접점유자는 당연히 별 3개 들어가야죠. 오른쪽 동그라미 2번 3번 별 3개. 보조자는 없다로 끝나야 되고 간접점유자는 있다로 끝나야 아까 했고. 자, 침탈당했을 것. 자, 동그라미 1번 침탈의 의미.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긴 경우를 말해요. 침탈이 뭐예요? 내 의사에 반해 뺏긴 경우요. 자, 그러면 자 봐요. 도둑놈이 갑의 의사에 반해 도둑질해 갔죠? 이게 침탈이에요. 문제는 자, 왕별짜리 판례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왕별이에요. 팝니다. 매매로. 그래서 가방을 매수인들에게 인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러니까 갑이 가방을 사기당해서 판 경우 갑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온 사건이에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 자, 사기당해서 넘겨준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 결론은 할 수 없습니다. 왕별이에요. 사기로 가방 넘겨줬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이유를 알아야겠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반드시 침탈을 요건으로 해요. 내 의사에 반해 뺏겼을 때만 점유권 반환이 가능해요. 근데 사기당해서 넘겨준 건 뺏긴 거예요? 내 스스로 준 거예요? 스스로 준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래서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이 가방을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사기쳤을 뿐이지. 결국 단어 잡는 거예요. 이걸 느껴. 사기로 이전했다고 가면 이유가요? 침탈? 아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유를 외워요. 사기로 이전 넘겨줬다면 을이 빼앗아간 게 아니다. 빼앗아간 게 아니고 자 봐요. 사기가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사기로 넘겨줬다고 빼앗아간 게 아니네. 침탈 아니구나. 침탈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왕별이에요. 왕별. 점유자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출 정답 지문이 2번이에요. 점유자가 빼앗긴 게 아니라 사기로 점유를 이전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이유가 나와 있죠. 사기 이전은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사기가 나오면 사기 동그라미 빵 하고 머릿속 빨리 계산해. 사기 침탈 아니네. 이걸 가지고 와야 돼. 침탈 아니구나. 침탈 아니면 반환 청구,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방가로 2번 목차를 하면 돼요. 목차가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별 3개. 점유자는 침탈자의 의뢰, 선의 특별 승계인, 선의 병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역시 없다로 끝나요. 외워야 돼요.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사기로 넘겨줬다.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제척기간 3번의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점유자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괄호 열고 이 1년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출소기간이라고 해요. 출소기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흘러갑니다. 한 2번 나왔는데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면 좋고. 자, 넘깁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점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소유권에 대한 예방이든 점유권에 대한 예방이든
동그라미 1번 볼 건 딱 하나죠. 예방 청구는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유권 예방이든 점유권 예방이든 예방 조치해 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으로 나와야 돼. 또는. 소유권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요. 중요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점유권 반환 청구는 점유보호 청구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권. 그래서 침탈당했을 것 따라서 사기 외워야 돼. 사기 침탈 아니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외워가는 거예요. 외워가는 거. 자, 또 시간이 아니야. 소유권 목차는 볼게요. 아직 괜찮아. 한 3분은 더 해도 돼요. 자, 소유권 목차 보고 소유권. 드디어 우리가 점유권 하나 마치고 이제 소유권, 본권으로 왔죠. 본권. 아니야. 10관 10